신청 박사님의 타임 루프. 제가 전공이 정치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로 정치인들, 조선시대 정치인들 조선시대 연구를 하는데 특히 이제 왕실 관련하고 네. 그걸 이제 현대 정치인들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비교해. 예. 비슷한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짱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알짱 뭐. 근데 예전에는 우리 신 박사님께서 그 이 논문 쓰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종친회든지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종친 아니면 정치인을 건드리면 분명히 뭔가 오거든요. 과감해지신 이유라든 아니 과감해지지 않았는데 일단 먹고 살려고. 게다가 또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인물은 그러니까. 세요. 예. 맞춰요, 맞춰. 바로 공개하시죠. 첫 번째는 누구와 누굴 비교하실 건가요?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후기의 그 정치인 하면 송시열이죠. 송시열. 그럼 송시열의 닮은 꼴 누구예요? 닮은 꼴은 아닌데 그 출신이 약간 비슷해. 출신. 예, 흑수저. 요즘 금수저 흑수저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비난한 가문의 원래 출신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비슷한.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계신 분들 가운데서 흑수저다 누구가 있을까요? 홍준표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의원. 네. 그건 왜 그런가요? 아니 왜 흑수저를 아니, 대표로 네네. 아니 명망과 어떤 그 후광을 입고 온 게 아니고 네. 자기 힘으로 사법 그렇죠. 고시를 봐서 검사로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자기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래서 정말 고대 법대 그러니까 법대가 아니라 경제학과인가? 단과대는 법대가 맞고 행정학과. 옛날에 행정학과가 법대에 있었으니까. 아 근데 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홍준표 의원 하면 네네. 몰라요? 네? 누구지?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아시는데 알죠. 앵그리버드라고. 네. 왜 흑수저인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그냥 일단 고향이 경남 창녕에다가 선친께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가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는 그 홍준표 의원의 아버지께서 울산 현대조선소 거기 일용직 일당 800원 받는 이런 노동자. 지금 기준 800원이 아니라. 아 그렇죠 그 당시에. 네. 근데 기준 어찌 됐든 이제 뭐 그 이상 뭐 알려진 것도 없고 네. 지금 뭐 개인 정보라 조심할 수도 있습니다만 경비원일 그렇지 때가 않았다면은 그렇죠. 예, 훨씬 더 풍족한 가문 출신이었을 건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근데 뭐 대한민국에 뭐 박통도 빈농의 집안에 태어났고 어허 지금 그거를 뭐 전두환도 뭐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아니, 솔직히 꽤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다 하면은 네. 저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저기 흥남에서 내려온 월남 가족 그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어머니는 정말 그 부산 국제시장에서 네. 고생 생고생해서 이렇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뭐. 그렇죠. 근데 홍준표 의원을 이렇게 왜 또 굳이 홍준표라고 제가 안 정했어요. 그거는 아니 그냥 아니 꽤 일단 많은데 흑수저가 예. 아니 이미지가 일단 정말 흑수저 맞긴 하잖아요. 네네. 현대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제 비교해 보면 그 중에서도 당 대표도 했었고 대선 주자로도 나왔었고 그쵸. 약간 상징적이 있죠. 근데 솔직히 뭐 자수성가하신 분은 맞긴 맞아요, 솔직히요. 그렇죠. 그럼요. 뭐 근데 홍준표 이제 무소속 의원은 그렇다 치고, 네네. 그러니까 송시열 말씀하셨는데 네네. 우암 송시열은 우리가 얘기하면은 딱 들으면 뭐 이게 예속 논쟁 등등으로 네. 해서 굉장히 괜찮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도 흑수저인가요? 네, 흑수저가 맞아요. 왜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다 보니까 문과 급제를 하는 분이 한 명도 없어. 처음 첫 아니 이제 그 이상 가면은 있는데 본인이 다 노력. 한 고조 할아버지 한 5대조까지 문과 급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러면 거의 양반에서도 또 그거 이제 가문이 쇠락하고 있었던 거죠. 그 양반도 이전까지는 몇 대 이상 안 되면 뭐 양반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거의 쇠락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외가가 혹시 좋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가? 외가가 선산 곽씨예요. 들어보셨어요? 이런 성씨? 들어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다 집마다 선산 있잖아요. 아니 선산? 구미 선산. 선산읍. 네. 네. 거기를 본관을 하는 곽씨인데 그 집안도 없어. 그럼 자기 처가가 좋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처가 본인이 처가. 본인의 장가라도 처가. 잘 옛날에는 갔냐? 장가를 잘 가면 출세를 하니까. 물론 처가 집안은 좋은데 또 그 당시에 막 고위층 벼슬을 지낸 사람은 없어. 한산이 씨 집안인데 목은 이세가죠. 네.
목은 이색의 구대손이 이덕사라는 분인데 그분의 사위가 돼요, 송시열이. 그분이 장인이에요? 예, 근데 그거 괜찮은데. 목은까지는 좋죠. 목은 아들 손자때까지는 좋은데 이제 다 충청도로 내려와서 낙향에서 살던 가문들이거든요. 중앙에서 밀려났으니까 다 지방으로 내려온 거예요, 원래. 그러면 이 송시열 이 양반은 어떤 루트로 그러면 또 이 센터로 들어가게 되나요? 과거죠. 공부 잘했구나. 아, 똑똑했죠. 일단 머리가 돼야 돼. 그러면 과거 시험에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뭐 네네. 백이라든지 전혀 없이 실력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그렇죠. 오. 그럴 것 같아요. 최대 지금까지도 연구 성과를 보면 그래요. 송시열이 27살 때인가 생원시에 장원을 합니다. 빠른 건 아니네. 27살이요? 그래도 빠른 편이에요. 그래요? 그 정도면. 그때 수명이 뭐 얼마 안 됐었던 시절이라. 그러니까 장원급제를 27살 때 했다는. 그러니까 생원시가 있고 장원급제가는 생원시 합격했다. 네, 근데 그다음부터 또 문과를 또 합격을 해야 돼요. 네, 한마디로 속과 대과라고. 1차 시험, 네, 1차 시험. 조선시대는 속과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실력자가 판가름 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스탑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생원에서 스탑. 네, 스탑. 나 송시열도 1차까지만 했어. 또 송시열이 살던 분위기는 어. 그 살림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인물들이 각 붕당마다 등장하던 시기였어요. 살림이라는 거는 살림 학자를 뜻해요. 제야에 은거해 가지고 성리학자. 나는 과거에 안 나가. 말하면서. 그렇죠. 나는 후학을 양성하고. 그렇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명성을 쌓고 이러면은 임금이 불러. 제갈량을 뭐 이렇게 부르듯이. 그래서 왕의 스승이나 세자의 스승, 왕자들의 스승으로 임명을 해.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 그럼 송시열은 제자 덕을 받구나. 제자가 꽤 많잖아요. 제자들 물론 제자가 엄청나죠. 예. 조선시대 인물 중에 제자가 제일 많을 걸요. 네, 그렇지. 근데 그 송시열이 뭐 이제 그 진사시에서 이제 생원시에서 네네. 뭐 급제를 했다. 네, 장원 장원으로.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는 벼슬이 안 나가요. 왜요? 아마 자기가 나아갈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정치적 야망은 없었나요? 아니 있었죠. 엄청나게 있었던 겁니다. 네. 우암송시열은 대정치가예요. 대학자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그렇죠, 네. 엄청난 정치가입니다. 근데 그가 정치적인 꿈을 품었던 게 아마 청음 김상원을 만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송시열이 생원시에 합격했을 때가 인조 24년 정도 됩니다. 인조 후반이에요. 거의 이제 그러네요. 효종의 즉위를 5년 정도밖에 안 앞둔 시대예요. 그때가 이제 병자호란 이후잖아요. 훨씬 이후죠. 이후고 김상원 자체가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남한산성에서 뭐 이렇게 반대를 했잖아요. 항복하는 거 반대하고 이제 아예 제야로 물러나 버리고 정치에 안 나왔던 겁니다. 송시열도 반대하지 않았나요? 네. 송시열은 아직 그렇게 활동한 나이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서울에서 만약에 중앙 정치인들 중에 명분론자들이 있고 현실론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야의 명분론자들이 물론 다 집권 세력은 서인입니다. 인조반정. 그렇죠, 네. 인조반정 자체가 그러니까.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실제 정치를 담당하는 세력들은 주로 반정 공신의 후손들이 많고 공신 자체가 많고 그걸 이제 공서라고 하고 서인 중에 그 외에 반정에 참여하진 않았어. 근데 반정의 명분을 제공해줬어 제야에서. 이걸 청서라고 그래요. 맑을 청자를 써가지고 깨끗할 청. 그 핵심의 영수가 바로 청음 김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음 김상원은 청나라에 대해서 오랑캐라고 이렇게 하면서 항복을 할 수 없다라고 끝까지 굽히지 않다가 심양으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죠. 끌려가서 거의 뭐 고초도 많이 당하고 옵니다. 그때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순간 다시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는 순간 정말 척화의 표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민주화의 표상하면 어떤 인물이 있듯이 그렇지. 제야에. 완전히 뭐 근데 참 그것도 그 사람마다 다른 게 같이 심양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도 가가지고 이 청나라의 문물을 보고 와 이거야말로 원더풀. 오마이갓 원더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방금 말씀하신 케이스처럼 정말 척을 주고 우리 반미 세력이 된다든지 뭐 그렇죠. 미국 가가지고 한 1, 2년 미국 생활하다가 한국말 다 잊어버렸어요. 오 마이 갓. 박찬모 선수 같이 야구 선수 라는 분도 계시고 정말 철저하게 반미주의자가 되는 분들 계시는데 후자군요. 그 성킴은 뭐 어떤 뭐예요? 저는요. 네. 친중분자입니다. 그 반미네. 그렇지.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청음을 만나게 된 그 이후부터 벼슬이 안 나간 것 같아요. 청음의 후계자가 된 것 같아. 아예 안 나간 게 아니라 때를 보자.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한 10여 년간
엄청나게 공부만 하는 거야. 학문, 성리학. 공부를 한 것도 공부가 목표가 아니라 그걸 끼고 정치권에 진출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노리는 거죠. 효종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인식하면 효종과 송시열이 북벌을 했다. 라고 국사 시간에 배웠죠.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실제 송시열이 한 건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 그럼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게 오류다. 아니 막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닌데 효종이 즉위해가지고 초반에는 송시열이 나왔어요. 효종과의 각별한 인연도 있습니다. 효종이 복림대군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스승이었거든. 과외 그때 스승이었어. 그런 인연이 있고 또 이미 송시열은 생원시 장원한 그 명성 때문에 이미 이제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서인계 유학파에서는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효종이 즉위했을 때 이른바 그들 그룹이 산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불러 모을 때 송시열도 온 거지. 아 그렇죠. 이제 스승으로 초빙하고 집권 1년차에. 이제 그 세력들도 불러들일 필요가 있었어요. 그때 그 세력들이 주장한 게 북벌이었으니까 일단 제가 2019년에 효종대 논문을 썼어요. 발표를 해가지고 했는데 쭉 조사를 해보니까 아 효종이 송시열을 좋아하지 않았구나. 그건 뭐예요? 쭉 실록을 다 보니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효종은 윤선도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스카우트한 거는 그 효종이 맞긴 맞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송시열을 또 디스했다. 아니 좀 멀리했죠. 그 이유는 일단 송시열, 김상원 등은 원칙론자입니다. 왜? 원칙론자는 복림대군 세자책봉을 반대했어요. 송시열 자체가 반대는 안 했지만 김상원이 반대를 했거든. 이건 또 뭐야? 자기 가르쳐 놓고. 아니 송시열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네. 근데 송시열이 그 세력이거든. 그 세력에서 이제 신흥 주자로 부상되던 시기예요. 효종 즉위 초가. 뭐 의리도 없네, 그러니까. 아이 의리. 명분은 있는데 의리는 없네.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적통성은 소현세자한테 있죠,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막내 아들은 살아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추노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게 나중에 내성 논쟁까지 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는 거야. 왜 그런지 알겠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효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유두리가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건 한데 그렇죠, 너무 현실적으로. 이제 딱딱한 대나무 대쪽이었다. 대쪽인데 이 사람들을 무조건 끌어들일 필요는 있어. 왜냐 북벌을 기치를 내세워야 되니까. 그나마 자기 세력이야. 그렇죠. 북벌을 기치를 내세우는데 그걸 원래 주장했던 사람들이 송시열 일파의 산당이니까 네. 끌어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런 수습을 하니까 즉위 초기에. 그러니까 또 송시열을 등용해라고 이렇게 산당 세력들을 제발 등용하라고 추천한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그게 백헌 이경석이라는 사람인데 효종이 또 가장 신임하던 영의정. 그 청나라 사문 식사가 조사 와요. 김자점이 밀고를 해가지고 그때 모든 책임을 진 사람이 영의정으로서 백헌 이경석이라는 사람. 김자점이 밀고에 조사하러 오니까 네. 청나라에서. 이제 효종은 이제 깝깝하잖아요. 누가 했어? 그래. 제요. 맞아, 그때 상한 거. 라이 누가 밀고 했다 해. 너희들 명나라한테 붙어가지고 우리 청나라 뒤통수 치려고 했다 해. 다른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 김자점이 우리한테 편지 보냈다 해. 알았다고요. 모든 것은 나 이경석이 안고 갑니다. 그래서 나를- 백마산성이 나를 잡아가시오. 구금대. 예, 영의정인데 일국의 최고의 정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복림대군이 세자 책봉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세자 사부로 임명된 사람이 이경석이야. 이경석 또한 그 사계 김장생의 제자였어. 아이고. 근데 이제 그분은 출신이 금수저 중에 금수저야. 김장생이 아니 광상임 씨. 이경석이. 갑자기 짜증이 확 나서. 예. 이경석은 정종대왕의 후손이에요. 이경석. 종친이란 말이야. 그분이 영의정으로서 지금 송시열을 비롯한 세력들을 불러들여야 된다. 그렇지. 그래야 여론이 수습된다. 당신의 당연하지. 왕위의 즉위에서도 이제 그분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 여론을 좌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등장했어. 조정에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이제 대쪽에 뭐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건 효종이 당연히 알았겠고. 그렇죠. 그럼 그걸 감안하고 이제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건데 왜 이렇게 스스로 거리를 두게 만들었을까요? 청나라 사문칙사가 왔고 네. 그때 오니까 이제 이 북벌을 주장하던 사람들 다 조사해야 되겠다 하니까 다 내려가 버려. 그리고 송시열은. 그러니까 송시열 일파가 다 내려가 버려. 송시열 내려갔어요. 게다가 이제 그때 김육이 주장했던 대동법이 있어요. 네. 그렇죠? 김육이 그렇게 고생해서 네. 스스로 터득한 이 경제 이론으로 대동법을 추진할 때 그 방법을 놓고 우암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집, 김장생 아들 김집과 김육이 엄청난 논쟁을 벌입니다. 방법 가지고. 그래서 갈등 양상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인사권까지 이제 시비를 거는 거야. 그건 건드리면 안 되지. 인사권은 왕의 고유한 그러니까. 권한입니다. 그건 지금도 이거를 마찬가지고. 효종 스스로는 이제 이것 봐라 불쾌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네. 그때가 이제 효종 2년 정도 되는데 청나라 사문칙사도 오고 뭐 대동법 때문에 서로 서인 내에서 이렇게 세력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인사권까지 건드리니까 효종이 그들이 내려가도록 내버려 둬버리고 오히려 이제 김육한테 김육을 영의정으로 임명을 하면서 사돈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육의 손녀를 세자빈으로 간택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대동법을 전적으로 추진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우암 송시열의 정치 여정들을 쭉 얘기했는데, 네. 근데 우리가 정말 여기가 우리 또 신 박사님 모신 이유는 뭐냐면 이런 그 조선 정치사의 한 획을 그은 우암 송시열이 왜 어찌해서 왜? 흑수저의 대표 주자냐? 아니 출신이 그렇다고. 출신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나중엔 잘 나갔는데 출신이. 개천에서 어떻게 용이 돼가서 올라갔냐? 네.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네. 얘기했잖아요. 목림대골의 과외 선생 출신이라고. 어떻게 해서 과외 선생이 됐냐? 김상원 선생한테 가서 배워. 나 공부했잖아. 어떻게 그 공부를 하게 됐냐? 아니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때를 보느라고 10년 동안 안 나가고 공부했다며.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궁금증을 유발해가지고 그쵸. 예. 듣다 보면 맞다. 그게 궁금해.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본편 네. 유래 방송에 모든 그 열쇠들이 다 숨어 있어. 다 요 하나씩 맞춰봐야겠네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번 방송이 이제 중구난방 방송이다라고 착각을 하실 거예요. 중구난방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완벽한 건 처음이야. 곡선이 깔려 있어요. 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시 듣기를 해보시면 아 이때 쌩이 왜 그런 말했고 썬킴이 저런 말했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예지 씨 어때요? 이런 거 처음 아니야? 이렇게 완벽한 거? 완벽합니다. 퍼펙트. 자, 역시 신박이 무서운 사람이야. 이렇게 완벽한 밑밥 방송이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왜 어찌해서 우암송시열이 흑수저고 어떻게 해서 흑수저가 금수저의 반열에 올라가게 됐는지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풀어나가겠습니다. 습니다.